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9번째 공개서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개서한의 내용은 전노조 소속 노동자의 파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이 악영향을 프리랜서 노조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하는 공개서한의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171일, 2시간, 0시간.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당신께서는 아십니까? 이것은 최근 10년간의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의 파업 시간입니다. 현대와 기아차는 이 기간 동안에 171일, GM은 40일, 폭스바겐은 2시간, 일본 도요타는 제로, 파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대 기아차 노조는 2012년에서 2018년까지 7년간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파업을 단행하여 회사에 15조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한국 GM은 같은 기간에 103일간 파업을 했지만 도요타는 57년간 하루도 파업한 일이 없습니다. 1년마다 임금 협상과 파업을 반복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한국의 기득권 노조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역대 정부의 묵인과 조장 하에서 노동조합이 정치 세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정치 세력화는 당신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신 후에 더 심화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자 전노총은 광화문 앞에 천막을 치고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함께 막걸리 한잔 합시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저 자세로 전노총과 한노총 대표를 청와대로 초치하여 협조를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단체 협상을 노사 자율에 맡겨 2년에서 4년에 한 번씩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파업을 위한 결정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은 노동자의 지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공장을 폐쇄하는 일은 외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노조들은 회사의 경영이 아무리 나빠도 거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노조는 공장 간 물류 조정과 근로자 전환 배치조차 할 수 없도록 단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노동자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과 공공기업 노동자 중에서 약 10%의 노동자가 소위 귀족 노동자가 되어 선량한 대다수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수십억 원씩 예산을 들여 노동조합 회관을 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파업을 누워 떡 먹듯이 하는 노조가 이번에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노조를 홍보하고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물을 지하철에 부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러한 노동조합이 대명천하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라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쇠락하던 폴란스가 당신과 비슷한 시기인 2017년 5월에
대통령에 취임한 마르콩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그가 취임한 지 2년 반 만에 대변신을 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 국영 철도 개혁 등을 통해 실업률은 낮아지고 경제는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마르콩 대통령은 취임한 지 9일째 되는 날 주요 노동단체장들을 엘리제 궁으로 불러 1대1 형식으로 모두 1시간씩 8시간을 만나 노동계획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장관과 정부 측까지 합하면 모두 4개월 동안에 100차례 노동단체장들을 만나 설득하고 협의했다고 합니다. 마르콩 대통령은 심지어 500명이 넘는 반대 노동자들 앞에 홀로 서서 마이크 하나만 잡고 3시간 이상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전국을 누비며 노동자들을 만나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희생과 양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서도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하 의원 수를 현재의 925명에서 694명으로 25% 줄일 것과 공무원 수도 감축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전문가와 국민의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위 소득주도 성장과 주 52시간제 근무, 원자력 발전소 폐쇄만을 강행하여 경제를 파탄나게 하고 궤변으로 실업자 수를 호도하는 당신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마르콩 대통령에 비하면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친북, 친중, 반미, 반일 외교 정책으로 국가 안보를 위기에 처하게 하고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 범법 혐의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국민을 분열케 한 점을 감안한다면 당신이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배청산 하시면서 어찌하여 국가의 운명이 걸린 안보와 경제는 뒷전으로 미루십니까? 하루속히 노동개혁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서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10년간은 꽃도 없고 10년간은 권력도 없습니다. 하산 준비를 잘 하셔서 전 대통령들이 당한 것과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공무원, 특히 대통령에 대하여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책임이 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께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집권 2년 반, 당신의 하야를 외치는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매주 광화문을 메우고 당신의 화야를 맺히며 한 달째 청와대 앞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며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일 박동순, 이상이 9번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